권남이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우리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꿈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들, 서로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요? 감상교육의 리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인 뮤지엄 교육연구소가 감동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향유자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뮤지엄 교육연구소 서울교육센터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내외 시대별 미술품 감상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전화 723-6021-6022. 지금 검색창에 뮤지엄 교육연구소를 쳐보세요. www.meme21.com.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신영아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폭락된 고춧값에 농민들의 한숨이 늘어만 갑니다. 부득이 고가로 판매되던 매울농원의 홍삼 먹은 고추를 조합원들에게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청정봉화의 홍삼 먹은 고추는 직접 만든 홍삼 대비와 한방 영양제로 재배하여 뛰어난 맛과 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척 후 엄선된 고추만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자, 600g 한 근에 8,000원, 10근부터 무료 배송. 연락처는 010-6424-1941. 다음 블로그 바보농부 매울에서 친환경 재배 과정을 확인하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밀양 소식은 잠시 뒤에 연결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큰 파장을 몰고 온 조선일보의 이른바 검찰총장 혼의 아들 기사는 공직자 윤리를 보도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 윤리, 또 권력의 통치 윤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권력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해 흘린 불법 정보를 언론이 받아서 권력의 의도대로 보도했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만약 사실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권언유착의 불법, 부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관심은 온통 혼의 아들이 맞냐, 틀리냐에 쏠려 있고 나아가 여기에 정치적 승패를 거는 한탕주의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언론의 보도윤리 그리고 권력기관의 통치윤리 문제가 왜 중요한지, 혼의 아들 진위 문제와 별개로 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의 오보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민주당 이종걸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자, 아직 법안을 발의하신 건 아니죠? 예,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쯤 발의할 예정이십니까? 우선 뭐 꼭 진위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 그래도 혼외자의 사실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에 거의 접근했을 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보도가 진정으로 고의에 의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는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법안의 골자 지금 구상하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걸 뭐
폐간을 한다든지 이런 거야 사실상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폐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그 여러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퓨니티브 데미지라고요.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도처에 도입되고 있어요. 예. 제가 변호사 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성희롱을 이제 그 섹슈얼 헤러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 한 개인의 그 노동 환경에서 이제 발생한 성적 그 피해, 성적 성가심 그리고 예. 또 노동 환경을 극히 이제 저해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법원에서 뭐 AT&T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 진출한 일본 어느 회사가 거의 망할 정도까지의 엄청난 무슨 우리나라 한 3배, 4배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종업원 수에 비례하고 그 회사의 규모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 관리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오는 그 앞으로 있을 그 손해를 추정해가지고 일개인에게 그냥 부담시키는 그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식의 규모가 됩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언론기관의 피해라는 건 딱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유해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의 범위를 정해주는 이제 법안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원의 그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그 인정하는 그 유례가 대부분 뭐 통상 손해 정도에다가 플러스 얼마 특별 손해를 인정하고 있는 법원의 여태까지 아주 손해배상을 그냥 손해에 한정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기본적인 판결내에 비춰서는 아무리 그렇게 한도를 올려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기획에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과 사회적인 공론을 불러일으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그 피해, 더더구나 그 거대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그 아주 고의적인 아주 그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서 사회의 그 혼란을 초래할 그런 아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법원도 전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국민의 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오보를 하더라도 네. 뭐 매체의 크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어떤 상한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징벌적 배상의 경우에도 손해 추정액, 손해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범위 이제 그것들을 많이 판결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아마 아주 그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이거나 아주 정말 거대 언론 아니면은 실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다면 그 두 종류의 언론기관에는 그 사회적 공기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그런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조선일보의 그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가 계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네. 조선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네. 그래도 이 법안을 발의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문 보도기관이나 언론인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언론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뭐 검찰총장의 무슨 예컨대 혼외의 어떤 불륜 의혹 예. 뭐 이런 정도의 보도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조선일보의 그 당시 취재 단계 과정에 비춰서 뭐 어쩌면은 그 보도는 정말 사회적 저명 인물, 공적 인물로서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정도의 증거라든지 적정한 정도의 취재 과정이 있었다면은 그 보도 자체를 너무 나무래서는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공적 인물 이론인데요. 네. 검찰총장의 그 공적성이라든지 저명성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영향이나 이런 걸 볼 때 저는 뭐 그 정도는 이제 조선일보로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혼외자라고 딱 단정적으로 그것도 아주 최고의 그 보도 가치를 높이는 일면 톱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놀랄 만한 일이고 예. 그 단계에서의 혼외자라는 보도의 사실과 그 보도의 단계로 볼 때는 아직 저는 보도 가치로서는 제로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비약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던 점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블랭크가 있다. 네. 그거는 뭐 고의의 어떤 목적.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 논리에 그 깊숙이 관여된 언론기관의 그 망각한 행위, 부도덕한 행위가 바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조선일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도 하나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일반 언론보다도 훨씬 더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 진실한 보도를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저는 공적 인물 이론과 마찬가지로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쭤본 취지가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하는 그 법안이 조선일보 보도와 무관하게 언론의 오보 책임을 좀 더 강력하게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안 이제 원포인트로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사후적인 제재를 가하는 네. 이른바 특별한 법을 한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네. 어느 쪽인지 궁금해요. 예, 만약에 이것이 사회 언론의 그 보도 기능을 위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전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모험적 보도라든지 또 공적 인물에 대한 정말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 단계에 거친 좀 불철저한 상태라 하더라도 충분한 의욕적 가치가 있을 때, 그 보도의 가치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요건, 그 거대 언론의 요건, 사회적 영향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요건 이런 것들도 좀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이번 그 이제 혼외자 그 보도를 하나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해서 그런 정도의 아주 고의적이고 또 다른 목적의 보도 기능을 이제 상실하고 또 보도 자체가 아주 사익적 기자 개인의 어떤 명예 욕구를 포함해서 예. 사주의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보도에 깊이 관여돼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좀 요건을 좀 분명히 해서 최소한도 이번에 보도와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도됐을 때 단계에 있어서의 단계적으로 상당한 허위성이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라도 예. 그런다면 그것을 처벌을 하기는 손해배상을 묻기는 여러 가지 법리상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좀 네. 혼란스러워하실 텐데 이른바 조선일보 이번 보도만을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다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첫 번째 속성은 일반성이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 하나에 대한 특수입법은 사실상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조선일보 상회한 정도의 거대 언론과 이번 정도의 그 사실이 만약 혼외자가 허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보도된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보도 가치로서는 아직 성숙되지도 않고 아직 이제 보도에 단서에 불과할 정도 수사로 따진다면 아주 단서에 불과한 정도의 그런 것을 이렇게 국민적 그 논란을 키우게 만든 방법으로 보도의 어떤 그 선정성을 키운 방법으로 이제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적용이 된 내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계기는 조선일보 이번 보도가 되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 거대 언론의 고의적인 오보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이것이 법안의 취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손해배상 말고도요, 그 정정보도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인데 네. 그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 언론에만 정정보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보라는 것이 한 매체가 했더라도 네. 다수의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정정보도의 책임을 한 판결이 나오면 인용해서 보도한 모든 언론에 의무적으로 그 책임을 지운다든가 아니면 정정보도의 크기를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보일 듯 말 듯. 네. 그것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보도했던 것에 준하는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이번 기회에 같이 고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렇게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거의 전적으로 이제 판사의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정정보도위원회의 결정에 네. 이제 맡기게 돼 있는데요. 중재위원회죠. 예, 네. 중재위원회. 이제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판결의 예를 이제 또 결정의 예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취지, 그러니까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제 그 보상 또 정정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권유하는 방식의 법 규정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탐사 보도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무슨 권력기관, 공적기관이라든지 예. 또는 또 다른 언론기관의 보도가 있다면 어떤 그런 보도의 그 사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아무리 어떤 지금 보더라도 청와대 무슨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청와대나 국정원은 상당히 국가기관으로서 탄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언론 정보가 그냥 바로 무과실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통치 논리라든지 깊숙이 관련돼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언론에 한 번쯤 더 재고하고 판단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법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사이를 저희가 이렇게 좀 눈여겨보면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조선일보의 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보도 사실 자체가 허위성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보도 단계로 봐서는 그 혼외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트위터에 그 한예석 교수의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의 트위터 내용을 이제 보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법무부를 발표를 보니까 최동욱의 온갖 먼지털이는 다 했어요 이미. 네. 그런데도 나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놀랄 게 없냐. 네. 지금 보니까 딱 세 가지인데 지금 그 A 검사라는 사람이 만약에 카페 레스토랑에 자주 출입하고 그 주인이 검사 사무실에 와서 대면을 요청하면 바로 그 검사에게 넌 내연 관계에 있다. 바로 자식의 의혹을 씌워가지고 사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정도겠죠. 네, 지금 네. 뭐가 들어야 있습니까? 그 A라는 여인이 스스로 혼외자라고 하는 사실도 아니고요. 보통 보도를 했을 때
어떤 뭐 공직자라든지 권력기관에서는 스캔들이다 하면 수사 시작하는 거는 뭐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에 있는 여인이 와서 먼저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게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수사의 단서고 취재의 단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통상 지금은 그렇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근데 그 핵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임모 여인에 대해서는 한 번 접근조차 못했어요. 그분한테 네. 무슨 확인조차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검사실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문에 불과해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뭐 혼외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다는 사실. 그리고 또 최동욱 총장한테도 한 번도 이런 것을 묻지도 않고 뭐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본인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설사 나중에 정말 뭐 이것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언론 기관의 그 알파를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은 보도할 상태는 아니다. 예. 보도할 상태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건 허위입니다. 허위 사실.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전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과정. 이거 완전히 정말 추측과 의혹과 그리고 그냥 방증과 전문 증거와 추측만 난무하는 그런 상태에서 거대 언론기관이 검찰총장을 딱 단정적으로 보도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사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 이건 만약에 여기에 이런 어떤 또 다른 목적이 개입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도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방증에 불과하다. 전원들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제 있었던 TV조선 보도를 보면 가정부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최 전 총장의 자필이라고 그렇게 보도된 연하장 메모와 이렇게 필적 감정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초 9월 6일의 보도에 비해서 보면은 그 뭐 제시된 인터뷰라든가 필적 감정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보도에 일정 정도의 근거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도는? 그것도 또 이제 국민적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것인데요. 물론 뭐 같은 계열의 초록의 동생이니까 뭐 보도했다. 그렇지만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에 대한 진위 공방이 있을 때 그런 사실 정도를 뭐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로 이건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와서 한 것을 보면 그건 뭐 제가 꼭 보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그 여인의 눈이 그 사람 그 수년 전에 본 뭐 사실인데 그 판단도 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누군지 그 사람 맞다. 또 연하장의 필적도 필적 감정이라는 게 무슨 100% 정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뭐 그 여인의 어떤 얘기 자체도 상당히 어떤 방증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실제 반론권이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떤 태도에 이르게 된 과정이 뭔가 좀 개인적인 정서나 이해관계에 쌓여서 그런 것이 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보도에 있어서 좀 줘서 네. 좀 공정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정도의 증거 가지고는 혼외자의 증거에는 거의 뭐 단서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그거는 뭐 국민 정서에 그냥 호소하는 정도의 뭐 호소 네. 뭐 정도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것도 그 상당히 일방적인 공격 행위로서의 네. 기능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네. 여전히 뭐 일방의 주장이고 그리고 또 물론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는 호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쓰이기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주요 공직자의 신분을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네. 하고 그 여인의 TV에 출연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도 아니고 결정적인 그 무슨 제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했던 것은 또 국민적 여론에 이렇게 호소하려고 하는 비언론적 기능의 그 활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요. 최 전 총장이 모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느 정도 이제 국회의원의 발언도 그 언론 기능은 아닙니다만 또 그리고 수사 작용은 아닙니다만 그 유사한 사회 고발, 사회 비판에 대한 그 자료 수집을 해서 국민들이 알리는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 내용이 없다면 그 객관적인 내가 이 발언을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믿음을 줄 만한 증거와 사실에 토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부적절한 의원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에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항상 비판적인 권력기관의 비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그 김진태 의원의 그것은 지금 발언한 그 내용을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네, 최소한도 없군요. 이런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고 해야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아무 근거 없이 정말 국회 그냥 나와 있는 자리로 입만 돌린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면책특권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 면책특권을 남용한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저도 예전에 그 조선일보로부터 그런 이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걸 말씀드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를 많은 민사 형사 공격을 해서 제가 아주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장제한 리스트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조선일보의 보도가 지금 단정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단정한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보도의 근거가 된 여러 가지 정황 사실들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과연 정말로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비 일학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동욱 총장은 저희가 알기에도 여러 윗분들의 제지와 그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건을 책임 있게 조사해서 조사한 수사기관 그 검사들에게 그 있는 사실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를 해준 아주 대표적인 그래도 정치 중립적인 검찰총장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재판이 상당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그 재판 외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가 있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제가 들은 후문에 의하면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다른 사건과 재판 공판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검사들에게 만약에 최동욱 총장이 이렇게 낙마하게 되면 이거 사실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개입됐다.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게 사실 확증은 없습니다. 그런 의혹과 함께 그리고 또 청와대가 이 점에 관해서 굉장히 깊숙이 이런 정보 제공자로서의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총장의 찍어내리기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권력기관 간의 통치 논리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최동욱 총장을 충분히 봐도 그것은 무리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정부 비판적 시각에서 쭉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제 신경민 의원이 그 현안 질의에서 그 실명까지 거론을 했어요.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곽상도 전 수석 그리고 조선일보 편집국장에게 8월 중순에 정보를 넘겼다. 그리고 뭐 국정원 차장 이름도 등장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럴 만한 그렇게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것도 국회 발언이니까 좀 이제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 하더라도 신경민 그 의원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그 국민적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 다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실은 아까 김진태 의원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이미 몇몇 사실관계에 의해서도 좀 밝혀진 내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로 볼 때 검찰총장의 난데없는 혼외자 그 보도 파문은 과거의 권력기관 말 잘 안 듣는 권력기관 또는 사회 영향력 있는 인사를 이렇게 망신주기 또는 그 자기들 뜻 맞지 않는다고 해서 찍기 방식으로 해서 쫓은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진짜 과거에 곽 전 수석이 조선일보 편집국장한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정보가 뭐 국정원이 뭐 경찰 조직을 통해서 모았던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규명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정원 개혁을 놓고 있었던 이제 큰 사건 하나가 이석기 의원 파동이고 그리고 거의 그거에 상응한 정도의 큰 파동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찍어내리기 사건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그 여야의 어떤 공방이 가능한 서로 비판과 방어가 가능한 이제 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청문회 과정이나 국정조사라든지 기타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다수당인 여당이 뭐 결코 반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합의기관의 성격상 저희들이 강력한 주장으로 끝나면 또 국민들의 그 또 염려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준비하도록 했고 다만 그것을 단정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조선일보와의 악연 소송까지 갔었는데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민사소송의 액수가 굉장히 거대 액수였는데요. 한 두 번 연속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죠 물론 그건 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기고 형사 사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유죄 취지로 기소를 했지만 뭐 한 3, 4년 동안의 아주 지리한 공방 끝에 조선일보가 취하함으로써 사실상 뭐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봐서 뭐 형사 민사 다 조선일보의 공격행위가 저에 대한 공격행위가 다 무의로 끝난. 제가 좀 쉽게 얘기하죠. 이 의원께서 민형사상 다 이기셨군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사건이라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기억이 혹시 안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의 일부 인사가 들어있다. 이것을 국회에서 처음 실명을 거론하셨던 거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언론기관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자료 검토를 쭉 해보니까 뭐 거기서는 가장 큰 국가 기능의 장애 행위. 그러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왜
각 부처에 나오는 장관에게 이런 국가 작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이제 질타와 비판과 이제 문제 제기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행안부의 경우에는 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에게 왜 특정한 인사가 관여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그 문제 제기, 고인의 그 아주 자필의 그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니까 왜 수사작용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지연되고 심지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어디 네. 동네 10만 원 물건 훔친 사람도 속전속결로 절도로 그냥 바로바로 수사해서 기소해버리는 우리나라의 그 수사작용이 왜 이렇게 어느 거대 언론에게는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가 작용의 어떤 불균등성, 불평등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기한 거죠. 그 과정에서 예. 이제 그 리스트가 좀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경기지사 출마설 이런 문제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에 길게 예. 인터뷰 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